여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니하오. 이지 인베스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세련된. 네, 오늘 그거 생각하다가 팔이 안 올라왔어요. 증시 각도. 나 오늘 아침 첫 인사 어떻게 하지? 그거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첫 방송부터 시작부터 사고를 냈네요. 네. 네. 그래도 진행을 하죠. 네네, 그렇게 하시죠. 편집 없는 방송이죠. 네, 편집 없이 그냥 원 테이크로 간다고. 네, 원샷입니다. 바로 시작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일주일 만에 처음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도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3%, 코스닥은 0.35%. 빠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개인은 이제 코스피에서 1,5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800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700억 매수, 코스닥에선 17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파네요. 코스피에서 3,200억 매도, 네. 코스닥에서 1,4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아마 죽어라 할 겁니다. 지금 기관이 시장을 나쁘게 봐서 뭐 자산운용사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쯤 되면은 3억으로 대주주 지분이 약화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먼저 파는 걸 수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매 분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예, 충분히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아마 기관 입장에서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매수한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한국의 주요 대표주들을 매수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러도 약세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도 약세고 그리고 아시아권 통화가 모두 강세입니다. 엔화, 위안화, 원화가 모두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가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슈 중심이냐 아니면 흐름이냐 이게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조금 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흐름이면 조금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자동차 부문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한다 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Z 테크놀로지스 여기하고 그다음에 유럽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발음 좋으시네요. 네. 네, 자동차 외 부분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동차 부분에만 이때까지 활용을 했었죠. 네, 자동차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수소 전기차 넥소는 판매량이 한 5,000대 정도 나왔거든요. 한 대 뭐 한 7천만 원 했다니까. 근데 이제 20년도 상반기에만 3,300대를 팔았어요. 예. 여기서도 좀 성장세가 좋은데요. 이 수소 쪽 이외에 수소 쪽이 아니라 자동차 쪽 이외에 비자동차 쪽으로 수출을 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입한 업체들은 비상전력 공급용 그리고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비자동차 부문을 점점 키워간다고 합니다. 향후 미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딜 정책에서 상당 부분이 수소인데 정말 현대차가 열심히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현대차가 잘 되면 또 저희도 투자자도 좋아지니까 현대차의 분발을 기원합니다. 현대차가 잘 되면 현대차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 업체들까지 다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대구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기요? 대구 경기. 대구 달서구 네. 뭐 이런 쪽에. 네. 예전에 차화정 시대 때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또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많이 바뀌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부품이 줄어들어요. 부품이 줄어들어서 좀 상황은 다를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새로운 부흥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LG화학 뉴스인데요. 해외에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완공을 드디어 했습니다. 연산 45,000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요. 장수성 우시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양극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이고 4대 핵심 소재는 뭐죠?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고요. 딩동댕. 네, 배터리 원가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양극재만. 네. 그래서 중국 최대 코발트 업체인 이 화우 코발트와의 합작으로 이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1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현지 배터리 생산 거점인 난징 공장과. 난징 공장 있죠? 네, 난징 공장 최근에 증설을 했는데 여기와 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곳에 양극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인 이 전구체라는 것도 이제 화우 코발트와 합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제 국내에도 양극재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양극재 내재화율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16년도에도 GSEM이라는 양극재 사업을
GS-EN한테 이제 양극재 사업을 인수를 해서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내지와일이 근데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 진짜 치열하게 불꽃 터지는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테슬라가 저는 일정 수준 배터리 공장을 파일럿 라인으로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예전에 증시각도기에서 엔지니어 TV와 콜라보 방송에 2번째 그 내용들이 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분명히 이제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주방장의 레시피라고 할까요? 양극재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음극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극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음극재 실리콘 얘기 나오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여기까지만 팁을 드리죠. 공부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양극재는 일종의 이게 조미료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폭발력을, 그러니까 뭐냐면 니켈의 폭발력을 유지를 하면서 터지지 않게 하면서 많이 가게 하는, 이게 요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요즘에 많이 말씀드렸던 화웨이 이슈인데요. 스마트폰 타격을 벌써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15일에 이제 중국 국제금융본부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제재가 본격 시작되기도 이전부터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벌써 화웨이 스마트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하이 상당히 대도시잖아요. 여기에 화웨이 매장에서 최신 모델과 인기 모델 재고가 아예 없거나 재고 물량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 합니다. 잘 팔려서 그런 거잖아.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사실 이때까지 잘 팔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자릿수의 재고밖에 없다는 거는 잘 팔렸던 영향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급이 못 따라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5천만 대니까 5분의 1 토막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진행되었던 할인, 프로모션 행사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화웨이 내부 직원에 따르면 이제 대규모 감원설도 돌고 있고 야근도 사라졌고 직원들이 벌써 이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못 만든다는 얘기네요. 공장이 안 돌아간다. 네. 그렇죠.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여기에 따르면 이제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올해 1.9억 대에서 내년에 5,900만 대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이 줄었네요. 1억 9천만 대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2억대 중반 아마 팔았을 거예요. 전에 19년도에는 2억 4천만 대 정도. 네, 그렇죠. 1억, 그래서 20년에 3억 대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완전 세계 1등 하겠다고 21년이 완전한 세계 1등이 되는 해였는데 꺾인 거죠. 네. 저희한테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뉴스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 예상이 한 2억 9,500만 대, 그리고 애플은 2억 3,600만 대를 기록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큰 차이로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기준입니다. 네, 출하량 대수 기준이고요. 최근에 그에 따라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죠. 최근에 이제 하나금투, KB, 유진증권에 따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을 11조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9,500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9조 5천억. 9조 5천억. 네. 저가 이러라고 옆에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택배 업종이 조금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어요. 대한통운 9% 오른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둬서 그런지 택배 물량 확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택배 관련된 업종들이 다 올랐습니다. 뭐 화약업체, 뭐 국보나 인터지스 여기도 각각 8%, 3% 올랐고요. KCTC 뭐 3%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 얘기하니까 지금 해운 운송도 지금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명이 현대상선의 HMM, 이 회사가 미주라인에 긴급 수송선을 투입했다. 저 배를 투입했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교역량이 늘어난다면 컨택트 관련,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 하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2.5%, 기아차는 5%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세를 더했고요. LG화학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조금 특이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마감은 5%,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갑자기 빠지게 된 계기가 전지사업부 물적 분할을 17일에 공식 발표한다는 이 속보가 나왔거든요. 오후에 이 소식이 들린 이후로 갑자기 하락 전환이 좀 가팔랐어요.
이유가 분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분할을 한다는 거는 나쁜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의 파축지세의 흐름으로 봐서는 네, 갖고 있어서 전지사업부 받고 그냥 기존 화학발 사업부 받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예. 다 아는 소식이 뭔가 기정사실화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기점으로 좀 빠진 모습은 좀 특이해 보입니다. 최근에 그 대림 산업이 네. 분할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원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사전에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WHO에서 미중 현재 관세 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1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300억 달러 관세에 대해서 중국만 타겟이었다. 그리고 중국 수입품이 지적재산권 도용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미국은 이에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60일 내에 항소할 수 있고요. 근데 보이콧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냥 판결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욕을 하던데. 네, 네.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중국을 향한 비난 강도가 언제든 세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선거가 가까우고 나서 미중 무역은 시장을 흔드는 재료로는 상당히 약화된 느낌.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화됐어요. 예, 오히려 근데 선거 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힘이 센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니까 마구 흔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강도가 세지거나 타겟팅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오히려 미중 무역 관련은 선거가 끝난 다음이 더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빌 게이츠가 전망을 했습니다. 화이자에서 가장 빨리 백신을 출시를 할 거다. 네, 화이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독일의 바이엔테크하고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중에 그 어떤 것도 10월 말 이전에 미국에서 승인받을 수 없을 것 같다. 12월 이후에나 두세 개 백신이 승인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10월 말까지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은 오로지 화이자뿐이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우리는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뒤집어 생각해야 된다. 빠르면 10월 말에 이 공포 국면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백신이 그쵸?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고 만약에 이게 진짜 경기 회복하고 맞물리면은 주식시장 어렵겠는데? 그렇죠. 이 백신이 나오는 시기를 누구나 당연히 바라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백신이 나온다면 이때까지 페드가 유동성 공급을 했었는데 그거를 중단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겠죠. 이미 6월 15일부터 돈 안 풀고 있어요. 그렇죠. 안 풀고 있었는데 더 안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내일 이제 나오겠지만 FOMC에서 경기 되게 좋아요. 생각처럼 잘 돌아가요. 이러면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처음 그 얘기 듣고 경기가 좋단다 하고 쫙 올리다가 그럼 연준이 형은 이 생각하면서부터 주가 빠질 수 있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같이 우리 예전에 입체적 사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사실 폭발적인 유동성 때문에 모두가 즐거웠던 장세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주도적인 흐름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빅5가 흔들릴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못 갔던 놈들, 그런 놈들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런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미국의 비행기. 네. 관련. 빠르신 것 같습니다. 미국 비행기 관련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FOMC가 오늘 밤부터 이제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제 금리 변화가 없을 거라고는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연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는 그 시장은 연준이 비둘기 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결론이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런 기대감과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던 기술주의 반등 이게 섞여 있는데 자체적으로 반등했으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기대감으로만 올랐으면 비둘기일 거다. 연준이 비둘기일 거다라고 해서 올란 거면 만약에 너무 비둘기 아니면 어떡할 건데 경기 상황이 너무 좋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항상 경기가 나쁠 거고 우려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이야기되는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정말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3대에서 17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가 예상대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오히려 조질 수도 있다. 우리 투자자는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 예전에 정프로가 얘기했던 입체적 사고가 오히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골드만삭스도 이제 오늘 FOMC에 대해서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비슷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예. 최근에 놀라운 경기 회복 데이터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경제 성장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경기 부양책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네.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수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골드만삭스급이야? 그러네요. 네, 네. 골드만삭스보다 연봉 훨씬 적은데 네. 싸게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참 주시를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 골드만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참. 네. 싸게 써도 못 쓰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 이제 추후에 미국 추가 부양안 여기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안 될까요? 시간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네, 2조 달러에 이번에 몇천억 달러 이래 버리니까 1조, 2조도 아니고. 네,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하원도 당연히 너무 터무니없는 작은 금액이다라고 했었고, 예. JP 모건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나쁘면은 빠르게 이제 행보가 빨라질 텐데 주가가 좋으니까. 그냥 여유가 있어 보니까 분위기가. 네. 네,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좋을 때는 조심하시고 나쁠 때는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생각?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이 좀 필요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야. 이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역발상 투자에 네. 대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동의합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선배가 얘기했다고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동의하는 생각이어서 네. 네, 다음부터는 네, 제가 좀 이렇게 매일같이 바다 같은 거를 좀 먹여야 되겠어요. 순발력 좀 키워주게. 순발력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진주가 있더라. 예, 그 진주 원석을 캐셔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대만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근데 연락이 안 오네. 대만 번역 언제 어떻게 된다는. 한 번 올라오고 끝이었나요? 나는 지금 사실은 대만 갈 꿈에 어떤 옷을 입고 대만을 갈까. 웅가루를 입고 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중국말도 못하는데 대만에서 부르면 어떡하지?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었겠죠? 그런 네, 저도 바다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